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강호입니다. 제가 오전에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오후에는 진짜 재밌을 거라고 했는데 제가 제 무덤을 팠네요. 제 발표 표지는 우리가 명상 그러면은 내 마음,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 고민에서 이게 사실 제 예전 책의 그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나와 있는 회사 이름들, 뭐 구글이나 애플, 뭐 삼성. 좀 전에 우리 광노서 선생님도 삼성에서 지금 명상을 지도하시고 계시고, 뭐 여기 또 오늘 오후에 저 다음에 발표하시는 애경 인사팀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회사들 이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회사들이 임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질문이 너무 쉽죠? 질문이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명상이죠, 명상. 예. 근데 궁금해요. 아니 기업이 명상이 기업 현장에서 도대체 왜 요구되는 걸까? 왜 돈 버는 곳에서 왜 자꾸 명상을 하라 그럴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기업 현장의 키워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과, 빨리빨리, 도전, 책임져, 스트레스, 빠른 변화, 특히 한국이죠. 어마하게 빠른 변화, 또 문제 좀 해결하고 빨리빨리 의사결정해서 판단하고 그거 잘했는지 못했는지 늘 평가하고 인간관계 갈등, 기타 등등 몇 가지 들으면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답답하죠. 명상이 필요한 이유가 짐작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이렇게 좀 타이트하고 답답한 기업에서 명상 상담 또는 명상 코칭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제 인생 일막이 명상을 96년에 시작했고 부끄럽지만 인생 일막이 제 키워드는 경영학 박사고 회계사고 임원을 오래 했습니다. 이막의 키워드도 명상을 계속하고 있고 상담 심리학 박사고 명상 심리 상담사고 비즈니스 코칭을 하고 있어요. 공통점은 바로 명상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경영 현장, 비즈니스 현장에서 상담이랑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이 영어로 마인드풀니스라고 합니다. 마인드풀니스. 그럼 마인드풀니스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마인드 리스니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정신없는 상태 같습니다. 그러면 마인드 리스니스 상태가 주로 어떤 사례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 상태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죠.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의해서 자동 반응하거나 또는 자동 조종이 되거나 자동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상태를 말할 수가 있겠고요. 기업 현장이라고 한다면은 근심이나 걱정, 짜증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 때문에 일에 몰입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업 현장에서는 멀티태스킹이라고 동시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어느 하나를 깊이 있게 하지 못하고 얕은 수준으로만 빨리빨리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에 반해서 마인드풀니스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을 알아차리면서 먹는 거, 건포도 명상 훈련에서 많이 해봤고요. 일을 할 때도 순간순간 그 일에 몰입할 수 있고
멀티태스킹, 여러 가지 내가 일을 다양하게 하면서도 하나하나의 일에 깊이 있게 몰입하면서 일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생각을 내려놓고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모순되는 말 같죠? 그죠? 근데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앞에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예, 부정적인 생각이고 근심, 걱정, 짜증, 분노, 기타 등등 이런 거고, 뒤에 생각은 그걸 내려놓고 나면은 문제를 해결하고 준비하고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죠. 자, 이런 게 어떻게 하면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인 근심, 걱정, 짜증, 분노 이런 걸 내려놓고 일에 몰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네. 명상을 활용하면 되죠. 그래서 기업에서 명상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부정적인 마음 상태보다는 평정심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상을 기업에서 활용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호흡 명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경산업이라는 회사에서 호흡 명상을 같이 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회사는 사실은 소통을 더 잘하기 위해서 코칭, 명상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기 시작했고요. 회사의 공식 회의 전에 사전에 녹음된 지시문에 따라서 같이 호흡 명상을 하고 나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시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업은 빨리빨리 아닙니까? 3분에서 5분 정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는 일의 성과를 하루 일을 시작하면서 사내 방송으로 전체 임직원이 호흡 명상을 같이 하고 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 음성 파일은 저 다음에 발표하시는 애경산업의 인사팀장님께서 실제로 음성 녹음된 파일을 한번 틀어주시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호흡 명상을 어떻게 적용했냐 하면요, 사실은 호흡 명상 하나만 가지고도 뭐 1시간 이상을 할 수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명상 단계 중에서 핵심적인 몇 가지만 활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세 점검인데요. 기업에서는 주로 가부좌하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힘드니까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할 때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발을 꼬지 않고 하는 자세를 점검했고요. 두 번째는 배에 손을 대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호흡 명상 초기에 사실은 사람들마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숨이 들어오는 걸 알아차리고 나오면 나오는 걸 알아차리는데, 배에다 손을 대고 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배에 손을 대고 하는 방법을 강조했고요. 또 수식관을 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인경 스님께서 좀 설명해 주셨지만 1부터 6까지 세는 수식관을 했고, 수식관을 반복해서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수식관을 하고 두 번째는 미소를 지으면서 수식관을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기업 현장은 굉장히 성과에 쫓기고 일에 쫓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소 지으면서 수식관 하는 걸 굉장히 강조했고요. 또 들숨 날숨을 하면서 회사의 핵심 가치랑 들숨 날숨을 하면서 회사의 핵심 가치를 읊조리게 하는 걸로 응용을 했습니다. 또 호흡 명상 이름도 회사의 사명이랑 연결시켜서 애경호흡이라고 이름 졌습니다. 그 애경호흡의 저자가 저 다음에 발표하실 인사팀장, 여기 계신 인사팀장님의 작품인데요. 이건 아마 공존의 히트를 쳐갖고 회사에서 이거 얘기하면 다 합니다. 자, 그래서 꾸준하게 실행한 결과 회의 시간에 상사들이 화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이거 하고 애경호흡하고 나서 보면 회의하면은 화를 좀 덜 내더라. 또 상대방을 더 경청할 수 있게 됐고, 상대를 더 배려하고 소통이 더 원활해지고, 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게 되면서
사내 갈등이, 인간관계 갈등이 줄어들고 팀워크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뛸까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뛸까요? 뭐 질문이 안 되겠죠.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잘 뛸 텐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등에 잔뜩 진 짐이 뭔가요? 인생에 비유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뭐 그런 갈망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저런 것들을 배낭을 탁 벗어 던지기만 하면 훨씬 더 잘 뛸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배낭을 벗어 던질 수 있나요? 네, 또 똑같은 질문이죠. 네, 우리 오늘 지금 명상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누가 뭘 부탁했는데 뭐 찾으려고 했는데 스마트폰이 막 됐다 안 됐다, 인터넷이 연결됐다 안 됐다 그런 경우 있으세요? 그러면 막 급하면 급할수록 화가 나지 않습니까? 화가 극도로 일어나면 던지고 싶은 생각이 잠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던지면 나만 손해죠. 예,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잠시 껐다 키면 되죠. 우리 그거 리셋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리셋을 하면은 바로 이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호흡 명상이 우리를 리셋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